하루공부 365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오늘은 통찰력을 확실히 올리는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만 잘해도 헛소리를 간파할 수 있다. 책 똑똑하게 생존하기에서 제시하는 통찰력을 올리는 5가지 질문을 알아보자. 1. 불공평한 비교를 조심하는가? 기준과 조건에 따라 순위나 비교 우위는 달라질 수 있다. 비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저히 사실일 것 같지 않다면 의심해 받는가? 지나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일이라면 그것이 사실인지 의심해보자.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소식이 더 빨리 퍼진다는 점도 유념하자. 3. 자릿수를 생각했는가? 규모가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헛소리를 파악할 수 있다. 4. 확증 편향을 피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믿는 경향이 있다. 헛소리의 주요 원천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5. 정보의 출처는 확실한가? 내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이 사람이 내게 팔려는 것이 있는가? 출처의 신뢰도를 따져봐야 한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날 정말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짜뉴스 때문이에요. 참고도서에 나오는 똑똑하게 생존하기의 저자들은 가짜뉴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수없이 진행해 왔고요. 지금은 그럴듯한 헛소리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위 질문으로 어떻게 가짜뉴스에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역 전염 사태가 발생합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시작되어서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역은요, 간단한 예방접종, 요것만 해도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이거든요. 오늘날에는요, 사실상 소멸된 질병으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그것도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홍역이 크게 유행하게 된 걸까요? 바로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거나 아주 심각한 그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주장을 했던 논문이 있긴 해요. 하지만 후속 연구에 의해서 그 논문이 틀렸다라는 게 다 입증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이에게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뜬금없이 21세기의 선진국에서 홍역이 대유행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홍역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평생 가는 후유증을 앓게 됐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통찰력을 올리는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확증 편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편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2006년에 월드컵 조별 예선 스위스전에서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는데도 심판이 경기를 속행하는 바람에 결국 실점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0대2로 우리나라의 패배였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런 문자가 돌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안에 피파 홈페이지에서 500만 명이 서명하면 재경기가 이루어진다. 이게 편파 판정 때문에 막 분노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 메신저로 이 내용이 그냥 사방팔방 퍼져나가버리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낚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던 소식을 접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너무 바라던 일이 그냥 딱 하고 이루어진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가수 선미가 저작권료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장훈이 한번 갖고 와봐요. 내가 불려드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장훈이 재테크로 큰돈 벌었다는 거, 이거 널리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미가 솔깃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표정 보세요. 오, 정말요?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서장훈이 일침을 날립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갖고 와봐요. 돈 줘봐요. 내가 불려드릴게.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내 돈을 왜 불려줘요? 얘 한 번만 의심해봐도 당연히 아닐 것 같은 일인데 우리는 내가 너무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그 이유만으로 덥석 믿어버리곤 합니다. 요 확증 편향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아까 하루 공부에서 언급했던 도저히 사실일 것 같지 않은 이야기,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월드컵 재경기,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쵸? 누가 내 돈을 불려준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 너무 좋아 보이는 이야기, 반대로 너무 나빠 보이는 이야기까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벌게 해준다는 이야기, 아무 노력 없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백신의 사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가짜뉴스는요, 대부분 불공평한 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신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부작용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요, 불공평한 비교 때문에 원래보다 심각한 문제로 보이곤 합니다. 이미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질병에 의한 위험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아니, 병에 걸려야 질병이 무서운 줄 아는데 백신 때문에 아무도 병에 안 걸리니까 이 병이 그렇게 위험한 병인가? 이거 잘 모른다는 거죠. 대신에 백신의 부작용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정보만 보면 백신이 이거 백신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라면서 위험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백신 안 맞아도 돼요, 이제.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아도 병에 걸려도 질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지만요, 백신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췄지만 홍역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백신이 없어서 1000만 명의 아이가 홍역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마 백신 없으면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홍역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명의 아이가 홍역에 걸렸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70만 명의 아이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60만 명의 아이는요, 폐렴이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약 1만 2천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1만 명의 아이는 뇌염을 겪고요. 2,500명의 아이는 SSP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앓아서 홍역에 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0만 명의 아이 중 약 130만 명의 아이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한 반에 30명인 학급이 있다고 치면요, 그 중에 4명의 아이가 홍역 때문에 더는 함께할 수 없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1000만 명의 아이가 백신을 맞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만 명의 아이에게서는 열이 납니다. 50만 명의 아이는 경미한 발진을 앓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홍역의 증상과 비슷하긴 한데 그 강도는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심각한 부작용인데 100명의 아이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앓게 됩니다. 10명의 아이는요, 생식기에 염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10명의 아이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뇌염을 앓게 됩니다. 요걸 따져보면 결국 백신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1000만 명 중에서 고작 120명에 불과합니다. 한 반에 30명인 학급이 있으면요, 0.00036명의 아이, 그러니까 한 명도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거나 많아야 한 명 정도만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죠.
이처럼 비교를 할 때는 조건을 명확하게 따져서 해야 합니다. 단지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백신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셈이죠. 1000만 명이라는 동등한 조건에서 보면은 백신을 맞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찰력을 올리는 5가지 질문으로 가짜뉴스를 파헤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는 그냥 헛소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때문에 가짜뉴스가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똑똑하게 살아야 속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5가지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의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